자, 여러분,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샤덴이라는 것은요, 피해를 뜻하고요. 프로이데는 기쁨을 뜻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부터 느끼는 자신의 즐거움을 나타냅니다. 약간 좀 못된 심리 같죠? 근데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을 거예요. 누구나. 은근히 다른 사람의 불행을 행복해하는 그런 것들이 누구나 조금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솔직히 말하자면 약간 좀 있는 것 같아. 약간 없다고는 말 못하겠고 자, 좀 숨기고 싶겠지만 인간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 샤덴프로이데, 즉 한마디로 쌤통 심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쌤통 심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부작으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제 한 번 더 녹화분을 따기 위해서 한 번 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방송이고요. 1부 주제는 우월감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되게 재밌는 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책을 발견을 했는데 그 책에서 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주제들만 좀 골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요,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지금 2명의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요, 그림을 그리다가 잘 안 됐는지 옆에 있는 엄마한테 엄마 나 그림 좀 도와줘. 도움을 청했어요. 당연히 엄마는 도와줬겠죠. 자기 아이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 근데 엄마가 이제 막 도와가지고 여기 되게 그림을 잘 그려놨죠. 모나리자를 막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아이의 엄마가 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래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그리고서 이렇게 말해요. 어머, 이거 당신 딸이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그린 거예요. 얘가 그린 게 아니고 제가 그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랬던 그 엄마가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어요. 뭐랄까, 약간 좀 민망해 하면서도 은근히 좀 안심이다 하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다행이다 그런 표정. 근데 여기서 이 안도감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는 되게 놀라다가 갑자기 왜 안도했을까? 그거는 결국 두 아이의 그림 실력이 별반 다르지 않구나. 아이, 너 우리 딸보다 뭐 그렇게 잘 그리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이것도 일종의 쌤통 심리를 나타낸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교에서 오는 결과가 결국은 한 사람은 열등해져야 되고 한 사람은 우월해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우월함의 주체가 항상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나보다 좀 열등하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인류의 초기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사람들이 막 섞여 살진 않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뭐 요즘처럼 SNS도 없고 TV도 없고 뭐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뭐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옛날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뭐야? 그냥 의식주, 먹고 사는 거, 뭐 이 정도밖에는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끊임없이 자신하고 타인을 비교해요. 그 범위는 되게 광범위하겠죠.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게 이른바 우리가 사회적 비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기준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남보다 열등하다. 그럼 좀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우월하다. 그러면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제 생각인데 약간 이런 비교하는 거에서 조금 불행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저도 다른 사람하고 저 스스로를 비교할 때가 많은데 결국 좋은 건 없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이득이 되는 게 없어. 남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자, 여기 재미있는 심리 실험이 하나 있어요. 네덜란드에 있는 한 사회심리학자들이요. 사람들이 긍정적인 자아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보다 열등한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입증을 하기 위한 실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 연구 참가자들이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그 참가자들한테 테스트지를 줘요. 그 테스트지는 뭐를 테스트하는 거냐면 그 개개인의 기본적인 자존감이 어느 정도인지 보는 그런 테스트예요. 그래서 다들 그 테스트지를 작성을 해요. 뭔지도 모르고 막 작성을 해.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한 기사를 보여줘요. 근데 그 기사에 뭐라고 써있냐? 어느 모범생이 논문을 엉터리로 써서 그게 들통났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인터뷰 기사예요. 자, 흥미롭게도요. 은희님 반갑습니다. 지금 시작했어요. 흥미롭게도 자, 그 모범생의 실패를 알고 난 뒤에 그들이 느꼈던 즐거움의 정도를 체크했어요. 즐거움의 정도를 체크했더니 그게 사람의 자존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고 해요. 자, 처음에 자존감 테스트지를 풀었을 때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과 높았던 사람이 있었죠. 근데 낮았던 사람이 그 모범생의 그 기사를 읽고서 더 즐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었어요. 뭐 그런가 보지. 근데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상당히 통쾌한 감정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하고 나서 물어봐요. 아니 너네 뭐 남이 그렇게 했다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독 통쾌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열등감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죠? 열등감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실험을 한 가지를 더 해요. 한 가지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실험은 뭐냐면요. 자, 첫 번째 실험 뭔지 아시죠? 테스트지를 통해서 자존감이 높고 낮은 걸 측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이번엔 그 사람들을 막 섞어요. 섞은 다음에 자, 그룹을 나눠요. A그룹, B그룹 이렇게 나누는데 그 그룹은 사실 참가한 사람들 당사자들은 몰라요. 자신들이 그룹으로 나뉘었다는 걸 몰라요. 그 실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눈 건데 A그룹한테는요. 성적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 뭐 지식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지를 풀게 한 다음에 A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성적을 알려줘요. 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성적은 하위 10%입니다. 시험을 아주 못 보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A그룹한테만. 그리고 B그룹한테는 시험 점수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B그룹은 자기 성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A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의 자존감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당신 시험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쵸? 자, 근데 그 A그룹 안에는 첫 번째 실험에서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뭘 했냐면 또 기사를 읽게끔 해요. 어떤 기사를 줘요. 자, 그 기사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어떤 학생이 비싼 차를 빌려서 파티에서 잘난 척을 했다. 그렇게 주차를 하다가 수로에 차를 쳐박고 차가 망가졌다. 이런 기사를 보여줘요. 자, 여기에서 A그룹과 B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이 더 통쾌함을 느꼈을까요? A그룹일까요? B그룹일까요? 자,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A그룹이 통쾌함을 느꼈을까요? B그룹이 통쾌함을 느꼈을까요? A그룹, 켠님은 A그룹. 또 누가 있을까요? A일까요? B일까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A였어요. A. 자, 알려드릴게요. 누구냐면 A예요. A그룹. 자, A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을 조작을 당했죠. 그쵸? 자, 성적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었던 A그룹이 통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참가자들 중에서는 첫 실험에서 비교적 자존감이 높게 나왔던 참가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실제 A그룹에는.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지적 능력 테스트를 했을 때 하위권이라는 말을 듣고서 잠깐이나마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불운에 통쾌해합니다. 처음 실험에서는 별로 감정 없었던 애들이 나중에는 통쾌해하는 거예요. 진짜 작은 거를 조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더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죠. 재밌죠? 이 실험. 단순한 거지만 사실 실험을 하기에는 좀 단순한 건데 대단한 결과를 낸 것 같아요. 자, 17세기에 있는 작가, 17세기 작가 프랑스와 드 라로슈프코라는 작가는요, 이런 말을 했대요. 자신의 결점이 없다면 남의 결점을 알고서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결점 지적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가 멀쩡한 사람 없다는 거지. 되려 조금 많이 그런 지적할 만한 게 많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크게 지적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딱 반증해주는 말이 아닌가. 자, 결국에는요,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자존감이 낮거나 또는 자존감을 위협당하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쌤통 심리를 강하게 느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보통 사회적으로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자기를 평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조금씩은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약간의 사악함은 있잖아, 인간이. 다들 착한 척 하지 마시고 너무 죄책감도 갖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요, 자, 바로 요거예요. 이거는 한 소설이에요. 소설. 우리가 쌤통 심리를 정당하게 알 수 있는 소설인데요. 자, 이 소설은요, 좀 오래됐는데 스티븐 크레인이라는 작가가 쓴 붉은 무공 훈장이라는 소설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헨리 플레밍이거든요. 플레밍이라고 부를게요. 자, 플레밍은요, 전쟁이 시작될 무렵에 아주 패기만만하게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곧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패기가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무서운 거야, 죽을까봐. 근데 순진하게도요, 그는 입대하지 않은 다른 친구들한테 묘한 우월감을 느낍니다. 나는 용감하게 입대했다 이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얘가. 근데 얘가요, 한 병사가 죽는 걸 봐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친구들이 나보다 운이 좋구나. 나는 이렇게 죽는 현장에 들어와 있구나. 난 이제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타인하고 자기를 비교해요. 자, 그는요, 또 자신이 전투에서 혹시 도망치게 될까봐, 내가 용기 없는 사람이 될까봐 계속 걱정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두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전투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곧 자신의 비겁한 행동에 어마어마한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자, 자기 옆에 있는 병사들은 다들 최전선을 향해서 막 멋지게 행군해. 내 목숨을 걸고 나가겠다. 이러고 나가고 있어. 그런 모습을 보면 내면에서 자기가 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질투도 생기면서 내 스스로가 너무 난 진짜 별것도 아닌 놈이었어. 난 정말 용기 없는 놈이야. 나는 겁 많은 겁쟁이야. 막 이러면서 열등감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에게는 자신에게는 없는 어떤 상처, 그런 걸 훈장이라고, 무공훈장이라고 얘기하나 봐요. 그런 붉은 무공훈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플레밍이요,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해요. 회복하는 계기가 생겨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그렇게 자존감에 목말랐던 플레밍이 어떻게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할까요?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이거는 저도 처음 알게 된 소설이라서 은희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중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쌤통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했냐면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병사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보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아유, 쟤네들은 저렇게 힘든데 나 정도면 행복한 거지. 나 정도면 뭐 괜찮은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좀 더 용감한 것 같은, 걔네들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용감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첫 전투에서 이 플레밍이 도망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 말고도 도망간 병사들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에이, 나만 겁쟁이 아니었네. 쟤네들도 겁쟁이 쫄보였네. 이러면서 안도감을 느끼고 거기서 자존감을 회복해요. 누가 이렇게 다독여서 회복한 게 아니야. 그냥 비교하다가 회복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요, 도리어 겁에 질려서 퇴각하는 병사들을 보면서 지도 그랬으면서 아유, 나약한 것들, 겁 많은 겁쟁이들, 쫄보들, 볼성사나운 동물, 짐승들 막 이러면서 비하하기 시작해요. 자, 주인공인 플레밍이 자존감을 잃는 과정에서도요,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는 사회적 비교가 작용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자존감을 회복할 때도 사회적 비교를 통한 쌤통 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이런 사회적 비교는요, 쌤통 심리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여러 감정에 다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는요, 이런 사회적 비교 때문에 인간이 좀 불행해지는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근데 이거랑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외국 사람, 경제학자인 로버트 플랭크라는 사람이 이런 사회적 비교나 상대주의적인 사고, 이런 거에 어떤 장점이 있다. 이거 나쁜 게 아니야. 이거 좋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걸 주장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아, 또 꺼졌어. 미안해요. 나 오늘 편집할 거 많다. 아니, 이게 자꾸 웹캠이 꺼져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러면 또 편집해야 되는데.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이어서. 얘가 좀 이쪽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가? 잘 지워야겠어. 오늘 여러 번 이럴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지금 캠 5번째 꺼집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지금 그림 보시면 밑에 돼지들이 5마리가 깔려 있습니다. 5마리의 꿀꿀이가 깔려 있고 그 위에 꿀꿀이 한 마리가 딱 올라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을 하죠. 근데 그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도대체 내가 얼만큼 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최선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졌을 때 상대주의적 법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라고 말한대요. 아까 그 사람이.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냐면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는 기준을 잡을 때 나보다 가까운 경쟁자보다 내가 더 잘하면 된다. 너네들 본성을 억제하지 마. 쌤통심리 이용해서 그냥 사회적 비교에 집중해. 너랑 타인을 비교하면서 너를 발전시키면 되잖아. 그럼 너 좀 더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니까? 이거를 이렇게 역으로 이용해서 좀 장점으로 승화시키자는 그런 주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도 흥미로운 견해이긴 해요. 사회적인 비교나 상대주의적인 사고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행동을 하자.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결국 우리는요, 타인의 열등함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아래쪽으로 비교하는 거야. 상향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하향 비교를 하는 거야.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 그렇게 쌤통 심리를 느끼는 인간이죠. 부정하고 싶겠지만 여러분도 그러고 있고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러겠죠. 인간의 본성이니까 이거를 너무 억누르지 말고 오히려 좀 좋게 잘 이용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적당히.